한마디면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자녀와 거리를 확 줄이는 대화법. 자녀와 통화를 하면 늘 어딘가 아쉽습니다. 말은 주고받았는데 대화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툭툭 던진 말에 툭툭 답하고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끊자는 말로 대화는 금방 끝나곤 하죠.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이런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가져봤을 겁니다. 한편으론 서운하면서도 괜히 내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와의 거리를 확 줄여주는 단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자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연락하게 된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말을 지금 실천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58세 김선희 씨의 고백. 김선희 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생까지만 해도 시시콜콜한 얘기를 잘하던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공부는 어때? 밥은 먹었어? 이런 말엔 그럭저럭 어하고 대답하고 대화는 항상 몇 마디 안 가서 끝나버렸죠. 서운한 마음에 엄마한텐 얘기도 안 하니? 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딱히 할 얘기가 없어. 그 말에 김선희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 그녀의 대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이에게 정답을 묻지 말고 그 아이의 지금 상태를 물어보라. 그날 이후 김선혜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스스로는 어때? 공부 말고 그냥 너 자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버거워. 좀 힘들어. 그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김선희 씨는 말합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자기 마음을 얘기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생긴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그들은 전보다 자주 통화하게 되었고 아들이 먼저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좀 웃긴 일 있었어 하고 전화를 걸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례. 64세 박준호 씨의 변화. 박준호 씨는 30대 중반의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직장도 바쁘고 평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꼭 안부보단 요즘은 남편은 잘하냐? 회사 일은 제대로 하냐? 내가 너무 약해서 탈나면 안 돼 같은 말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응, 괜찮아 하며 받아주었지만 점점 전화 연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통화를 해도 딸의 말은 짧아졌고 박 씨가 뭘 묻기도 전에 끊을게, 나 미팅 있어서 이렇게 서둘러 전화를 끝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준호 씨는 점점 자존심도 상하고 섭섭한 마음도 컸습니다. 이게 다 딸 키워놨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속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딸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딸을 바라보는 게 먼저더라고.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처음으로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걸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틀 뒤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사실 나 요즘 일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지쳤어. 근데 아빠가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웠어. 박준호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딸이 다시 자신에게 말 걸어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박 씨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딸과의 통화는 조언이나 걱정보단
오늘은 너 기분이 어땠어? 그런 일 있으면 힘들었겠네. 이런 말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전화는 길어졌고, 딸은 이제 가끔 박 씨에게 아빠는 진짜 내 편 같아 라고 말합니다. 박준호 씨는 말합니다. 딸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말투가 먼저 바뀌었던 거예요. 2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4가지 원칙. 자녀와의 대화가 단답형으로 끝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을 안 해? 엄마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 뭐가 그렇게 바쁜데? 하지만 그럴수록 자녀는 점점 더 말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답을 강요받을 때 말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왜? 보다는 알아봐주는 말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다음 4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알아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의 기술입니다. 첫째, 질문 대신 공감문으로 시작하라. 요즘 어때? 라는 질문도 왜? 라는 말도 자칫하면 자녀에게는 신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요즘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그냥 궁금했어. 엄마가 해줄 건 없지만 내 마음은 알고 싶더라. 이런 식으로 공감부터 깔고 들어가는 말이 자녀의 긴장을 풀게 합니다. 둘째, 해결책보다 감정을 먼저 들어줘라. 그럼 이렇게 해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들은 모두 자녀의 감정을 덮어버리는 말입니다. 아이는 해결을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기분을 누군가가 들어만 줘도 숨이 좀 쉬어지기 때문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감정에 리액션을 주는 말, 그게 자녀의 방어막을 내려줍니다. 셋째, 사소한 이야기에 리액션을 아끼지 마라. 자녀가 친구랑 떡볶이 먹었어. 강의 재미없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그게 뭐? 이런 반응이 돌아오면 다음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죠. 하지만 떡볶이? 너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괜찮았어? 강의 재미없으면 듣느라 진짜 고역이지. 이렇게 사소한 말에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말. 그게 자녀와 대화를 이어주는 연결선입니다. 넷째, 말보다 먼저 따뜻한 태도로 들어가라. 말은 괜찮은데 얼굴은 무표정, 목소리는 딱딱하면 자녀는 느낌으로 알아챕니다. 이건 잔소리 시작이구나. 또 설교인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표정, 눈빛, 말투는 더 중요합니다. 엄마는 너랑 얘기하는 게 좋아. 이 말을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녀가 듣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진짜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의 무표정한 대답 뒤에 숨어있는 감정 읽기. 2부 대화의 4가지 원칙과 3부 감정 몰입 스토리 사이. 자녀는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정으로도 잘 드러내지 않죠. 특히 사춘기 혹은 사회에 나간 자녀들은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괜찮아? 응, 몰라. 이런 단답형 말 뒤에는 사실 말해봤자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듣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말을 꺼내고 싶지 않다는 방어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말을 더 묻기보다 응,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는구나. 혹시 나중에 말하고 싶으면 엄마는 언제든 들을 준비돼 있어. 이렇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열어두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48세 대전에 사는 혜원 씨의 이야기.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가 아니라 왜? 라는 말이 먼저 돌아옵니다. 혜원 씨는 대전에 사는 48세 워킹맘이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이 외로워질수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라는 반가운 인사를 기대하며 벨이 울리길 기다렸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익숙한 한마디였다. 왜? 그 말투엔 반가움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그저 무슨 일이야, 귀찮게라는 느낌만 남았다. 혜원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엄마, 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자 엄마는 낮잠 자는데 깨워서 귀찮다는 말투로 왜? 라고 툭 내뱉었다. 그 말에 혜원 씨는 다시 전화를 꺼내들기 어려워졌다. 혜원 씨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말투가 늘 거칠다고 느껴왔다. 친구들 엄마는 우리 딸 조심히 다녀와. 고생했어. 이런 말들을 해주는데 자신의 엄마는 야, 그것도 못해? 됐고 밥이나 먹어. 이 나이에 그런 말이 나와? 하는 식이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가 너 얼마나 위해준 줄 알아? 그래도 난 너를 누구보다 생각해. 혜원 씨는 그런 말이 더 아팠다고 한다. 날 위한다고 하면서 왜 나는 항상 부정당하고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 물음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하고 전화만 하면 얼굴이 굳어지네. 표정이 꼭 얼어있는 것 같아. 괜히 또 상처받은 것처럼. 그 말에 혜원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가 전화한 이유는 엄마가 필요해서였는데 항상 마음만 더 허전해지는 건 왜일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한테 왜 자꾸 야라고 부르고 왜라고 묻는지 모르겠어. 그게 너무 서운해. 그냥 나를 혜원아 하고 불러주면 안 돼? 하지만 엄마는 내가 무슨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내 말투가 그런 거야. 네가 예민한 거지. 라고 잘라 말했다. 그날 이후 혜원 씨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 엄마는 여전히 내가 예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그 말투에 맞서서 살아남느라 오히려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혜원 씨는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이 매번 찔려도 참아야 한다면 그건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익숙한 상처일 뿐이에요. 가족은 말을 막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하고 가족이라서 더 따뜻해야 합니다. 왜? 그 대신 무슨 일이야, 딸아? 야! 그 대신 혜원아, 이 말 한마디만 바꿨다면 혜원 씨는 지금도 매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가족의 말투 때문에 멀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 한마디가 가깝게도 멀어지게도 한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그 말투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 아이에게 말할 때, 무의식 중에 내 입에서 왜? 야? 됐어. 말 길게 하지 마.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고 문득 너무 싫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투를 그대로 흡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와 연락하는 횟수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면 자꾸 감정이 흔들리고
그 말투가 내 안에 더 깊이 스며들까봐 일부러 1년에 한두 번 명절 정도만 연락하게 된 겁니다. 가족이라 끊을 수는 없지만 가까이 하기엔 내 아내 말까지 닮아버릴까 두려운 거리. 그게 지금의 엄마와 나 사이입니다. 이제는 저에게 엄마와 통화하는 일이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딸로서 정중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해봤습니다. 엄마,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요. 그 말투 너무 차가워요. 하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갔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매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너 바쁘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젠 제가 피하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러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몇 번 벨이 울리다 끊기면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없지 않지만 한편으론 확신도 생겼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을 계속 희생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 가까이 할수록 상처받는 관계라면 가끔 안부만 전하는 거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 지금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3부. 여름날 목도리를 맨 청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햇빛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정류장엔 사람들이 저마다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조금이라도 그늘을 찾아 옮겨 다녔습니다. 그 무더운 열기 속에서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목에는 두툼한 빨간 털목도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한여름 정오의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죠. 처음엔 그 모습이 사뭇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디 아픈가? 혹시 뭔가 패션 실험이라도 하나? 지나가던 사람들도 눈길을 주다 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운데 미친 거 아냐? 괜히 시선 끌려는 거겠지. 정류장에 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걱정스러운 듯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덥지 않아요? 왜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 냄새가 나는 목도리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안 하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웅성거림은 멎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상해 보였던 행동은 사실 마음속 깊은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땀이 흐르는데도 벗지 못한 목도리. 그건 청년에게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온기였던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쳤다면 우리는 그 사연을 평생 몰랐겠죠. 그 아주머니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자녀와 멀게 느껴질 때 왜 말을 안 해?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묻기 전에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덥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냥 요즘 너 자신은 어때?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땀 흘리며 견디는 그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 조금은 시원하게 식혀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마음에 들여다보는 용기일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 부모의 마음도 이해받아야 합니다. 자녀도 힘들지만 부모도 외롭고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웠고 사춘기 때 울며 싸워가며 버텼고 또 결혼하고 떠난 자녀를 늘 걱정하면서도 막상 전화 한 통 없을 땐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문자라도 한 줄 오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자녀에게 하면 자녀는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말해도 됩니다. 단, 원망이 아닌 감정 그대로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가끔 내가 많이 보고 싶어. 근데 그 말하면 내가 부담 느낄까봐 그냥 안 했어. 아빠는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근데 표현이 서툴렀나 봐. 이런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고 부모의 진심을 고요하게 전하는 말이 됩니다. 사부,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녀와 감정의 벽을 허무는 실제 문장들.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기억을 바꾸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좋은 뜻으로 말하면서도 자녀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곤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기대가 느껴지면 아이들은 대답을 피합니다.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 이렇게 말해야 좋아할 거라는 계산. 그래서 말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너 스스로는 어때? 공부나 성과가 아니라 너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전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 편이야. 이 말은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든든함을 심어줍니다. 너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가 조언 대신 이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은 더 많은 말을 꺼냅니다.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응원하는 말이에요. 지금 안 괜찮아도 괜찮아. 이건 말 한마디지만 아이들에겐 기대 대신 허용을 주는 말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살면서 가장 위로받은 말은 괜찮아, 안 괜찮아도 되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괜찮아졌어요. 이처럼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는 잔소리가 아닌 들어주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기억의 행동 만들기. 말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동은 말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왜 그래? 보다 그냥 조용히 물 한 잔을 책상에 놔두는 행동. 그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식이 입을 꾹 다문 채 퇴근했을 때 밥 차려놨어 한마디보다 식탁에 놓인 반찬 하나, 국물 하나가 부모의 사랑을 말없이 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기억에 남는 부모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따뜻한 표정, 질문보다 진심 어린 눈빛,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자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었더라. 결국 가장 깊은 대화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5부,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남는 기억의 언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말은 잊히고 어떤 말은 깊이 남습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순간, 특정한 한마디는 평생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은 자녀의 가슴에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됩니다. 반대로,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있어 행복해. 너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은 힘들 때마다 마음을 지탱해주는 언어가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가 반복해서 해온 말의 집합이라고. 우리는 매일 아이의 말투를 바꾸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말이 판단이 아닌 존중이 될 때, 지시가 아닌 기다림이 될 때, 불안이 아닌 신뢰가 될 때, 그 순간 자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말투를 바꿔보세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듣고 싶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라서 좋아. 이런 말들이 쌓이고 반복되고 머물면 그건 결국 자녀가 평생 기억하는 사랑의 문장이 됩니다. 자녀가 언제든 돌아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따뜻한 언어의 집. 그걸 만드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와 멀어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말을 꺼냈는데 괜히 어색해지고 대화가 쌓이지 못하고 그저 흩어졌던 기억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부모,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단단한 유대는 크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또 다른 부모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이 당신의 자녀에게 작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